소크라테스는 서양 고대 철학사뿐만 아니라 세계 철학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플라톤에게 영향을 주었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주었기 때문이었죠. 소크라테스의 아버지는 아테네 석조 건물 조각가였죠. 어머니는 산파였고요. 아버지가 대리석을 깎아 조각을 만들듯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생각을 덜어내도록 진리만 남도록 해줬죠. 어머니가 아이를 받을 때 말로 임산부를 도와서 자녀를 출산케 한 것처럼 소크라테스도 질문과 대화를 통해 사람들을 깨우쳤습니다. 마치 산파가 말을 하면서 아이를 낳게 하듯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산파수를 통해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었죠. 소크라테스가 사는 당시 사람들이 지식을 돈으로 팔았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소피스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소피스트들은 웅변술과 수사학을 가르쳤죠. 그러면서 부를 쌓았습니다. 반면 소크라테스는 돈을 받지 않았죠.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처럼 아는 척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서 깨닫도록 도움을 줬죠. 소크라테스의 친구 중 카이레폰이 신탁을 얻기 위해 델포이 신전에 찾아갔었죠. 아폴론 신전의 무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현명하다. 카이레폰은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자가 없다. 이 이야기를 듣고 소크라테스에게 달려갔죠.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처음에 소크라테스는 믿지 못했죠. 그런데 아테네에 현명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해봤더니 현명하다던 사람들은 소문이었고 무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너 자신을 알라. 내가 아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뿐이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에는 지식과 도덕이라는 큰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둘, 지식과 도덕은 떨어져 있을 수 없다고 했죠. 이렇게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는 선과 악을 알아야 한다 이야기했고요. 게다가 소크라테스는 지행합의를 주장했죠. 그 지행합의라는 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행동하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을 보여준다. 소크라테스가 살 때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과두 정치를 하였죠. 과두 정치는 공포 정치였죠. 소크라테스는 크게 이런 정치에 유혹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그 플라톤의 큰 아버지가 과두파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과두 정치가 8개월 만에 무너지게 되고 소크라테스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죠. 소크라테스는 어떤 제목을 받게 됐죠? 첫 번째는 청년을 부패하게 한다. 두 번째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받았죠. 결국에 소크라테스는 미움을 받게 되었고 법정에 서게 되었죠. 그 당시 민주제는 500명 배심원을 세워 법정에서 투표를 했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유죄 280표, 무죄 220표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량을 결정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그때 소크라테스는 재판관과 배심원들을 조롱하듯 말했죠. 자신은 벌금 단 1문화만 받으면 되겠다. 내가 그것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런 말을 들은 재판관들의 심기가 불편했죠. 결국에 투표를 했을 때 360대 140이라는 커다란 표차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나중에 플라톤이 정치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반대하게 했죠. 플라톤은 철인 정치로 사사로운 사고를 탈피하고 지혜와 선을 추구하는 철인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철인 통치론을 반대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소수의 철인자나 귀족이 아니라고 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의 중간층 시민이 주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죠. 우리 자신을 알고 있나요? 소크라테스의 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